이 이탈리아자에서 볼 수 없는 마감. 이런 건 되게 잘 돼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모드 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차량은 스팅레이 3LT 컨버터블 모델인데, 이제 오늘 급하게 지금 1시간 전에 촬영 결정이 나가지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되진 않았고, 전통적인 이제 FMR, 그래서 콜벳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엔진이 앞에 있고 미션이 뒤에 있는, 엔진과 미션을 연결하는 이렇게 튜브가 있었어요. 튜브. 저 이걸 토크 튜브라 그래가지고 앞에 엔진, 뒤에 미션. 로터스에서 이제 만들었던 백펌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콜벳 4세대 때부터 그 토크 튜브 방식이 나오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고 했던 게 이제 맥라렌이랑 몇몇 슈퍼카 업체가 이제 따라하려고 시도를 했던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백펌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이 외판 외골격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70년도, 80년도부터 안 쓰던 방식, 90년도에 백펌 프레임의 이점을 잘 살린 게 로터스 엘란이기도 한데, 생각 외로 승객 안전 때문에 조금 무거워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백펌 프레임 형태의 좀 유사한 방식이 이제 콜벳이었어요. 콜벳이 그거를 버린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8세대에 들어오면서 엔진이 원래 앞에 있던 게 뒤로 가버렸으니까 그 토크 튜브라는 게 사실상 없어진 거죠. 그래서 8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 7세대랑 6세대 모델보다 바디 강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잠깐 찾아본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488이나 F8의 프레임보다 이 녀석이 더 강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녀석이 더 뛰어나요. 카본 톱을 사용하는 뭐 맥라렌이나 람보르기니 같은 그 카본 톱보다 이 녀석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프레임 방식이 더 강성이 뛰어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체형 차축이지. 그러니까 백범 프레임 잡고 그러는데, 그거의 구조적인 강점은 이 비틀림 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림 강성을 높이려면 차체 외골격을 이제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껍게 만들수록 이제 이 탑승 높이의 제한, 실내 거주 공간이 비약적으로 좀 좁아지는 거. 그래서 모노코크 프레임을 많이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실내 거주 공간을 확보하면서 차체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백본 프레임 같은 경우는 메인 프레임의 강성을 이 백본이 정 가운데서 이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본 프레임이 굉장히 강한데, 백본을 이 녀석이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8세대인데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로 가운데 이제 엄청나게 큰 구조의 프레임이 들어가요, 가운데. 근데 페라리 F8이나 488 같은 경우는 가운데 그 토크 튜브라고 하는 그 쉘이 없어요. 그래서 바디 강성 자체가 약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녀석은 컨버터블 모델인데도 풀 알루미늄 바디에 풀 알루미늄 샤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디 강성이나 이런 게 전작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가 있다는 거. 공차 중량도 이제 1500kg. 그러니까 박스타 4.0이랑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10kg 내외. 근데 얘는 이제 8기통이라는 강점이 있고, 마력도 이제 500마력대. 이 차체 크기를 유지하면서 박스터랑 무게가 같다는 거는 뭐 어마무지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 차체 크기만 놓고 봐서는 이제 박스터랑 동일한 무게라고 상상할 수는 없죠. 뭐 웬만한 슈퍼카랑 견져도 프레임의 구조적인 부분이랑 또 V15 형태가 이 녀석이 전통 W15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량을 잠깐 떴을 때 언더커버 뗀다고 뗐는데 페라리랑 너무 똑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녀석이에요. 또 보면 7세대보다 이 녀석이 지금 승객성이 한 40cm 정도 앞으로 왔어. 그리고 콜벳 하면은 늘 상징적으로 있었던 이제 본넷 후드의 길이, 이 길이가 이제 짧아졌어. 굉장히 짧아졌어. 앞에 이제 엔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레브엘토처럼 앞에다가 전기 모터를 탑재해 가지고 이제 전기 모터로 앞 차륜을 굴리는데, 그게 합산 마력을 했을 때 거의 한 800마력대가 나올. 그러니까 얘도 레브엘토 같은 그거를 탑재할 수가 있어, 앞에. 그래가지고 이 녀석의 이제 후기형 모델이 하이퍼나 하이브리드가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 중에 하나. 이게 굉장히 짧아. 짧다는 거를 저 새끼 이거거든. 이게 콜벳의 모습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페라리가 콜벳이 된 거지. 헛소리 하지
하지마 임마. 그 뭐 얘기할 게 있나? 아 여기 사이드 미러가 짝짝이야. 저쪽이랑 이쪽이랑 길이가 달라. 미국 애들 원래 그랬어. 옛날 아우디 팔 때도 저쪽은 작은 거 이쪽은 큰 거 달고 그랬어. 길이? 요 정도? 짧아. 북미형은 다 이런 식이야. 요것도 재밌고 그 차고 리모컨이 실내에 있는 것도 미국형 차들의 좀 재미있는 부분들. 이게 얘는 이제 스위치 방식이거든. 도어를 개폐하는 게. 들려 이 소리? 근데 이게 캐딜락도 열리는 형태거든? 저런 레인지로버처럼 핸들이 있어. 그게 같이 만든 거야 그게. 그 스위치가 잘 뻥나 캐딜락이 오래되면. 6세대 모델도 이게 옆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 근데 그것도 스위치야. 그래서 그것도 잘 뻥나. 그래서 그거는 뜯어가지고 안에 이제 접점에 이제 타르가 묻어갖고 접점 불량으로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전 세대 모델은 안 열리면은 이제 실내에서 여는 버튼이 있어. 이 버튼이 고장 나는 경우 실내에서 못 내렸어. 그냥 잠기는 거예요. 방금 신형들은 여기에 이렇게 넣어놨어. 이걸 수동으로 아, 긴급 열린 버튼. 긴급 열림 버튼을. 이건 잘하는 선택인 거지. 하체로 왔어요. 차를 떴는데 이제 이색적인 거는 야 하체 마감이 와 이 미국 차에서 이런 마감을 볼 수가 있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마감이긴 해요. 다 막혀 있어요. 브레이크 이제 덕트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쿨링 라인, 쿨링 라인이랑 이 녀석도 이제 쿨링 라인이야. 브레이크 쿨링 라인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낼 수 있게 여기 또 시원하게 뚫어놨어. 이 마감은 솔직히 지금 보면은 페라리보다 나아. 마감은 너클의 형태랑 위에 위시번의 형태도 솔직히 얘기하면 488보다 나아. 그리고 원래는 이제 리프 스프링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판 스프링으로 돼 있었거든. 실질적으로 그 콜베 리프 스프링을 타본 사람은 시스템을 욕을 안 해. 괜찮아. 운동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안 타본 사람들은 이제 이게 판 스프링 땅이 막 이러면서 이제 포터 취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똑같아. 떠보면 이해를 할 거야. 근데 걔는 이제 카본 세라믹 로터가 들어간다는 거. 이 피스톤이나 이런 게 좀 이제 얘는 이제 이 좀 크거든. 캘리퍼 피스톤이. 근데 페라리는 이게 약간 얇고 너클이 더 커지는 형태. 그래서 너클 형태는 이제 488이 좀 더 낫다. 진짜 깜짝 놀란 게 이제 풀 알루미늄 서브 프레임에 풀 알루미늄 메인 프레임까지 사용하고 이 토크 튜브라고 하는 이 위에 이제 실질적으로 백번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거. 백번 프레임이라고 하면 또 이제 로터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갖고 그건 백번 아닌데 이럴 거거든. 근데 그 콜베 자료에 보면 요 중앙 센터 터널이 이렇게 구조형 접착대로 붙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형태의 하나의 프레임을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 넣어놔서 그걸로 바디 강성을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을 열었을 때 탑승하는 그 높이가 굉장히 낮아. 슈퍼카들이 거기가 대부분 볼륨이 좀 높거든. 그건 이제 똑같아. 맥라렌도 똑같고 카본 터블 쓰는 람보르기니도 똑같고 페라리도 똑같아. 그 턱이 생각보다 높아. 그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이드에 있는 메인 프레임이 두꺼워지고 높아지는 거야. 이 녀석은 이 가운데에 그 백본 형태의 프레임을 추가로 연결해 가지고 사이드 쪽으로 가는 골격이 얇다는 거야. 심지어는 컨버터블인데도 그렇게 얇게 가져갈 수가 있어. 왜 슈퍼카 하는지는 일단은 뜯어보니까 알 거는 같아. 그 앞에 라디에이터나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랑 이제 근본적인 더블 위시번 그리고 전 세대까지 사용했던 이제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을 버리고 코일 오버 스프링으로 왔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옵션을 넣으면 앞에 차고를 20mm, 그러니까 2cm 정도 들 수 있는 또 리프트 킷을 추가로 넣을 수 있고. 감점에 의인이 되는 건 브레이크뿐이 없어 지금. 브렘보 4P로 봤어요. 아까 조사할 때. 아 이게 브렘보 4P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갭 차이가 나는 거야. 요 차이. 그래서 요 캘리퍼의 볼륨이 얇아서 실질적으로 이 너클이 더 커져. 너클 강성을 더 비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너클 강성을 올려야 되는 이유는 서킷에서 많이 달라. 서킷에서 너클 강성이 좋은 차, 안 좋은 차로 랩 타임 차이가 나거든. 그리고 얘는 이 브레이크 파이가 굉장히 크다. 근데 그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이 캘리퍼의 볼륨이 작아야 돼. 볼륨이 커지면 못 키워. 얘는 캘리퍼의 볼륨을 줄이고 너클을 키우고 디스크 면적을 넓힌 거. 그리고 카본 세라믹. 가격이 이제 3배 차이 나니까
근데 저거는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 마감이 진짜 존나 잘 돼 있는 거야. 하체 마감이 거의 뭐 르망 레이스 나가는 GT 카들 급으로 잘 돼 있는 거. 이 정도면 레이스카에 준하는 정도의 하체 마감 존나 잘 해놓은 거. 이제 하이다운 포스 그 핀만 없지. 페라리는 그 핀이 있거든. 이렇게 밑으로 오는 공기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바깥으로 버려서 이제 공기의 속도를 높여서 다운 포스를 확보한다는 건데 도움은 많이 되지. 아, 뒤로 왔는데 뒤에 와 진짜 이 뒤에 완성도도 진짜 개쩔어. 마감 수준이 이 안에 빌렛 중공으로 해가지고 또 언더커버 같이 알루미늄 판으로 이제 두꺼운 걸 여기 또 막혀. 그래서 이게 뭐 페라리 솔직히 언더커버 풀 때 볼트 몇 개 안 풀거든. 아까 봤지? 볼트 막. 그러니까 요 한쪽에만 풀라고 하면은 지금 한 20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토탈적으로 한 40개의 볼트를 풀어야지 저 커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커버의 역할이 아니라 이 밑에까지 다 막아서 얘를 박스 형태로 이렇게 가두는 거야. 그러니까 프레임 역할도 하는 거야 제가. 저런 계산을 존나 잘했어. 근데 찾아보니까 이 차를 만들 때 GM 엔지니어링이라고 그 레이스 엔지니어링 하는 개발에 참여를 했고 또 호몰로게이션을 돌렸잖아. 그래서 양산으로 300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GT3를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엔진은 달라. 그리고 이 엔진은 이제 스몰 블럭이라 그래가지고 LS, LT2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엔진이 이제 스몰 블럭이라고 해서 좀 작은 V8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 베이가 이제 V8 치고는 굉장히 좁은 이유도 스몰 블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LT6 레이스 버전이 들어가면 이제 GT3 엔진. 걔는 애초에 이제 캠이 위에 있어. 얘는 캠이 이제 크랭크 축에 같이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어서 푸시로드라고 해서 이제 길다란 짝대기로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거야. 캠샤프트라고 하면 이 캠샤프트가 돌면서 이 밸브를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 밸브가 아니라 이 푸시로드를 누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짝대기가 위에 있는 로코암을 눌러서 로코암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해서 밸브를 누르는 거야.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게 간단해지는 역할이 있어. 그 타이밍 장치가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캠이 하나의 캠샤프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DOHC 더블 오버헤드 캠 같은 경우는 캠축이 총 4개거든. 그러니까 엔진의 경량화도 이뤄낼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작아질 수가 있고 패키징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장점이 있어. 이게 이제 요 스몰 블럭의 장점. 단점이라고 하면 존나 많은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레이스에 적합하진 않아. 이게 푸시로드라고 하는 이 짝대기가 이제 회전 관성에 못 이겨서 짝대기가 떨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레드전이 6,450인가? 6,400분이 안 돼. 슈퍼스카인데. 근데 이 푸시로드 이 짝대기가 지의 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이게 떨어. 이렇게 탁탁탁. 그래서 밸브가 열리면 안 될 때 열려. 그래서 이제 레드전이 낮아. 단점이. 그리고 이제 높은 출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더욱 큰 단점은 이제 밸브가 캠샤프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SOHC라 해서 각 실린더당 밸브가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뿐이 못 들어가. 그런 구조적인 단점이 있어.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연비. 그리고 얘가 이제 실린더 비활성화 기능이 있어서 밸브가 안 열리게 하는 기술이 있어. V4 모드가 있어. 그래서 4계통 모드로 고속 크루징을 할 수가 있어서 고속 주행 연비가 생각보다 괜찮아. 10km 이상 나와. 다음 장점이 토크가 좋아. SO 엔진들이 이제 저 RPM 때 토크가 좋다 보니까 얘가 이제 낮은 RPM 때 풍부한 토크가 나오니까 미국 머슬카 타는 느낌은 있어. 그리고 뒤에도 완벽한 W20원, 인일 W20원 형태의 위시본도 또 이 강성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채택돼 있고, 톱바가 있는데 이 톱바도 이제 페라리처럼 리어 스티어링 조향도 넣을 수가 있고, 미션이 이제 얘가 드라이 썸프인 방식이면 드라이 썸프에 맞게 설계된 미션이 또 올라가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 왜냐면 미션이 벨 하우징이라 그래서 이 크랭크 하우징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미션을 갖다 끼면은 이 미션의 높이 때문에 엔진을 내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미션도 드라이 썸프에 맞게 설계된 미션을 특별 주문 제작해야 돼. 그게 단점이야.
근데 얘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작된 엔진, 제작된 미션, DCT 8단 미션을 탑재하고 있고, 요 8단이 이제 GO6까지 커버를 치는 거죠.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지? 아무튼 이 메인 프레임을 유지하는 이 골격 형태랑 그 저 위에 보면은 저 바디 쉘 안쪽에 이제 이 단열재 감아놓은 거, 단열재를 차체처럼 넣어놓은 거랑 메인 프레임이 이렇게까지 따로 있는 형태의 박스 형태로 보강되는 거. 요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488보다 뒤에 이제 구조적으로는 더 좋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라페라리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488보다는 일단 낫다. 이 브레이크 쿨링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해놨는데 존나 작아. 무슨 EF 소나타, 요즘 이제 제네시스급으로 하자. 이걸 쿨링을 굳이 이렇게 크게 라는 느낌은 있어. 아니면 레이싱을 용으로 갈 때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GT3를 그래서 GT3용인 거지. 개조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 형태면. 근데 이 프레임은 아마 파이프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바뀔 거야. 그게 가능성이 더 높거든. 근데 메인 프레임은 안 바뀌지. 규정상 메인 프레임을 바꿀 수가 없어. 요 뒤에 이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기 없게, 이거 메인 프레임 같아. 하나 서브 프레임을 어떤 미친놈이 만들어, 양산차에서. 야, 이거를 현지가 8천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존나 놀랍다. 8천만 원이면 488이 몇 대야? 4, 5대. 그만해. 지금 보면 얘 미션의 본체의 길이가 여기까지. 이만한 미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몰 블록이라 해서 이 엔진이랑 미션이랑 길이가 똑같네? 왜 똑같지? 실질적으로 GT3는 이 엔진이 또 더 안으로 들어가. 488이랑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페라리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건 맞아. 지금 파워트레인은 구동계 이 미션 쪽은 이제 그라치아노라고 해서 이제 걔네가 좀 낫긴 하네. 슈퍼카 걔네 쪽이 좀 더 나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잘 안 살 것 같아. 세대 C8 모델 간단히 살펴봤는데 생각외로 하체 마감이랑 엔진의 크기 대비해서 높은 출력을 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리터당 100마력 이상 내야지 고출력 엔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엔진의 크기를 비례해서 출력을 계산하면 어떨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선박 엔진처럼 무슨 뭐 이 건물만한 엔진의 뭐 리터당 출력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엔진이 있냐? S2000. 그래서 잠재력도 굉장히 높고 하체 마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BMW M4 살래, C8 살래 이러면 저는 무조건 C8으로 가는 걸로. 네. 하체의 구성이나 완성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옛날 콜벳 생각하고 떴다 깜짝 놀랐네. 진짜 많이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옆에서 봤을 때 그 디자인이 있어.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만 낼 수 있는 그 디자인 감성이 나오니까 그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좋다. 부럽다. LT6라 그래야 되나? LT6 레이스 버전이 있어. 또 그 레이스 버전은 페라리 V8보다 더 높은 출력을 내거든. 역대급 V8 엔진이라고 불리는 그거 엔진 올라가는 게 GR1, 그리고 GO6도 그 엔진이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 엔진 올라가고 1억 5천이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 엔진도 나쁜 건 아니야. 솔직히 500마력이잖아. 4기통 현대도 6,800 쓰는데 레드존이 좀 그런 것 같아.